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고고싱. 안녕하세요, 최형욱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 집회가 열어서 많은 분들이 심심치 않은 위로를 표명했습니다. 약 6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것만 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 한국여론방송 취재진은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이곳 현장 광화문에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 이유는 여론방송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슈, 세월호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하자고 온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 유가족분들이시고 지금 단식 투쟁까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금 하시는 지금 집회 운동하고 계셔서 분명히 강렬한 메시지를 표출하시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국회의사당 그리고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광화문과 국회를 결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두 군데 다 일단은 뭐 저희가 뭐 딱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예. 일단은 뭐 국회 처음에는 그 특별법 통과하는데 그게 결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러 갔고 예.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2박을 노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단식을 하자. 그래서 단식 이제 국회에서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모르니까 어디 한 군데를 정하자. 그래서 어디 강화문이 좀 많이 사람이 유동 인구도 있고 청와대도 가깝고 해서 이쪽에 또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그래서 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뭐 국민에게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이 광화문에서는 네. 이렇게 단식 투쟁하시고 이쪽에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활동하신 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12일째죠 오늘 단식. 예.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뭐 이렇게 뭐 건강하다고 하면 뭐 저기고요. 예. 일단 뭐 점점 좀 멍한 느낌은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사실 단식 투쟁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목숨을 담보를 하면서 투쟁을 하시는 건데 네. 안타깝습니다.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할 정도로 했다면 사실 그 전에 노력들과 그런 흔적들이 전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신 건지 단식 투쟁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이제 항의 방문하고 저희가 뭐 그 국회에 가서 뭐 노숙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취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명운동도 뭐 매주 하고 여태까지 계속 했지만은 뭐 국민들이 성원을 모아주면 뭐합니까? 국회나 뭐 정부에서 아예 안 들어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다고 가서 뭐 대놓고 데모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뭐 공권력 싸우는 거는 뭐 저희가 힘이 없어갖고 안 되고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뭐 이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 하나 뭐 저희 진짜 처음 단식을 해보는데 저희도 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굶자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잖아요. 뭐 일반인으로서는 뭐 저희가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식 투쟁을 하시면서 어떤 여론이나 국회에서 좀 반응이 있었던가요? 그렇게 뭐 저희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뭐 아시다시피 뭐 언론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생각보다 크게 하진 않지만 일단 동조해주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요. 어제도 뭐 많이 모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좀 나긴 납니다. 지금 제가 이 광화문 현장에 오니까요. 네. 그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유가족 여러분도 계시고 또 여러 단체에서도 오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실질적으로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거의 다 뭐 저희 유가족 도와주시는 의미는 뭐 특별법 같이 뭐 안전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되게 고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그 상황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식 투쟁을 하시다가 네. 봉사단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혹은 그냥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예, 자발적으로 오세요. 아. 예. 저희가 연락한 적은 없고요. 연락처도 모르죠. 저희가 뭐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의 연락처도 지금 모르시는 그 전엔 몰랐죠. 예. 예.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요. 그 전까지 만나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세요. 예.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뭐 따로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단체는 없으신가요? 후원은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시원하게 원 없이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팽목항에서부터 거의 100일이 지났는데 예. 그때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팽목항에서도 지금 엊그저께 뭐 그 유병현 나왔을 때도 뭐 검찰하고 경찰하고 예. 그다음에 뭐 팽목항에서도 해경하고 해군하고 예. 뭐 소방하고 이렇게 다 연관돼 가지고 공조를 안 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해군은 바로 옆에 해군에 좋은 장비 있으면서도 도와달라는 소리 안 했고요. 서로 공조를 안 하니까요. 유병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하고 검찰하고도 이게 없으니까 40일 지나서야 서로 알고 그랬잖아요. 서로 뭐 이쪽은 뭐 은거지 비밀 장소 찾았는데 이쪽이 말하는 얘는 시신 찾았는데도 이쪽에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계속 둥글게 가는 거예요. 사회가.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정부나 뭐 이렇게 여나 야나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요구한 거는 여당 야당이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 이 그 세월호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부정부패 있거나 뭐 돈 받아먹은 사람은 처벌받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 입장,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 모든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의 확실하죠. 뭐 특별법에 뭐 저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유가족 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 되지 여기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상 다 해줄 건데 그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그 동생 우리 예지 동생도 있지만은 걔가 또 수학여행을 어떻게 보내요? 저 같으면 못 보낼 것 같아요. 뭐 모임 있으면 단체가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법을 제정하자 그 취지입니다. 사실 7월 24일 네. 어제였었는데요. 네. 어제 대규모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집회 운동을 같이 동참해주시고 콘서트 작은 어떤 위로의 콘서트를 하긴 했었는데 어떤 심정이셨나요? 일단 뭐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뭐 저도 눈물 많이 흘렸고요. 어머님도 많이 흘렸고 같이 많이 흘려주셔가지고 일단 뭐 계속 여태까지도 눈물이 납니다. 계속 이렇게 잊혀지면 평생 못 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제 뭐 제 딸내미가 예지인데 예지 동생도 와서 같이 보고 그랬는데 예지 동생 봐도 눈물 나고 평생 가도 잊혀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더 버텨야 되겠다 더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진들이 또 알아보기에 네.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여당과 또 야당 이 세 가지 의견이 정말 다른데 또 어떤 부분에는 또 같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 취재진이 조사한 바로는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과 정당에서 원하는 방향이 좀 다른 걸로 아예 틀리죠. 예. 그 부분을 사실 이번에 좀 여쭤보고자 해서 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뭐 예. 제가 뭐 정치를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당은 일단은 뭐 저희랑 거의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예 뭐 그냥 보상 쪽으로 몰고 가고, 보상. 예, 보상 쪽으로 몰고 가니까 뭐 저희가 이제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을 원한다면 여기 나와서 저희가 단식을 하진 않죠. 예. 뭐 가서 뭐 계속 걔네하고 싸우고 요구를 하겠죠. 협상을 하던가. 예. 그것 때문에 아니고 이제 그걸로 자꾸 여당에서 자꾸 밀고 가니까 저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수사권하고 기소권 해가지고 책임자 처벌해서 안전한 나라 만들자. 그게 제일 중점이에요. 제일 중점이 예. 수사권과 기소권. 예, 그래서 책임자 처벌 무슨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성명 없이 조사해서 예. 조사하겠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뭐 한참 됐는데 뭐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예. 누가 뭐 막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당 지금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보궐선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여당 야당이 서로 마찬가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좀 포옹 좀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보상 뭐 의사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나도 제가 봐도 의사자 하면 나부터도 욕하죠. 우리 애들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그 의사자라는 것은 뭐 위인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비유하고 그 자체가 나는 그걸로 몰고 가가지고 뭐 반대 여론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예. 보상금 마찬가지고요. 저희 돈 없어도 살아요. 여태까지 잘 먹고 살았고요. 예. 딸하고 열심히 살고 뭐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보상금 필요 없고요. 진짜 뭐 제 예지 동생 있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진상 규명해서 책임자 처벌 받고 예. 저는 왜 그거를 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죄가 없으면은 그냥 해서 그냥 책임자 처벌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왜 그거를 두려워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조금은 조심한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반대 의견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관련해서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예. 사실 천안함 사태 때도 천안함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네.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어떤 그 유가족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지녔던 사례가 그러니까 역대 어떤 사건 사고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 권한을 가졌던 적이 없고 그리고 역대 국가적인 사태에서도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뭐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은 그 기소권이나 그 저희는 이제 유가족 추천하고 여당 야당 추천하고 예, 예. 그래서 대표를 우리 대표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여야 우리 유가족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선장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 갖다가 뭐 유가족이 뭐 몰고 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뭐 그 준적이 뭐 수사권이나 뭐 기소권이 없다고 없죠. 근데 없어도 왜 그거를 해야 되냐면 여태까지 뭐 특검이나 해서 예, 제대로 조사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예, 기간도 다 뭐 6개월, 길어야 6개월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뭐 너 조사하면은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싸우다가 그냥 끝나버린다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결이 된 채로 그렇죠. 이제 특별법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특별법을 요구하는 거고요.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나. 예, 저희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일단 그 정도입니다. 다음 질문도 조금 네. 민감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고 엄마 부대라고 하나요? 네. 어버이 부대인가요?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났었고 네. 그게 좀 어떤 대서 특별히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슈로 되기도 했었는데 그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일단 뭐 전 국민이 저희를 뭐 옹호 이렇게 도와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예, 전체 뭐 사회라는 게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버이 부대나 아버지 부대나 일부가 와서 하시는데 예. 지금 저는 와서 이렇게 데모를 하시지 말고 대표자가 와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느닷없이 네. 들어 닥쳤다는 것인가요? 예, 와서 그냥 뭐 테이블 그냥 선명 테이블 그냥 지나가는 척하다가 그냥 없고요. 그런 이튿날 그랬고요. 예. 지금 오늘 어제도 왔었고 한 4일째 계속 했었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저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폭력도 안 쓰니까는 와서 그렇게 뒤집을 일이 없잖아요. 서로 얘기하면 되죠. 예. 뭐가 불만이면 와서 저희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은 예. 그 뭐가 안 좋은지 뭐 특별법에 뭐 의사자 지정이 돼 있던가 예. 뭐 보상금 나오던가 예. 뭐 특혜 입학이라든가 그거를 얘기를 하지 뭔 언론에서 제가 또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내용 갖다가 예. 너무 이렇게 오바를 하시니까 와서 뭐 저희가 뭐 싸우자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국민들에게 알아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내용을 모르시고 하시니까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저희가 같이 싸우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사 전문을 보면은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명확하게는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네. 기사문에서는. 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서도 계속 마이크 대고 계속 뭐 9가지인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어이가 없는 얘기만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와서 떠들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화로 다 되는데 굳이 와서 뭐 행패 부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경찰하고 싸우고 그것도 없고요. 와서 테이블을 왜 엎습니까? 엎을 필요도 없죠. 와서 얘기를 하면 되죠. 그 대표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 우리 유가족하고 대표 와서 얘기하시면 돼요. 와서 풀면 되지. 왜 와서 데모를 하고 뭐 선동을 하고 방송에 대고 1시간 넘게 떠들고 그 다음에 또 조용히 또 사라지세요. 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왔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오셨고 그거는 뭐 많이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뭐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언론에서도 사실 특별법에 관련해서 그리고 아직 10명의 어린 네. 소녀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언론들을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언론은 뭐 제가 팽목항에 있을 때부터 예. 참 안 좋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그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뭐 그럼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예. 팽목항에 있을 때도 제가 뭐 물어봤습니다. 니네 대놓고 얘기했어요. 와서 정확히 내보낼 수 있는 사람 와서 취재해라. 그냥 취재해서 니네 뭐를 하겠냐. 다 방송사 언론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서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서. 예, 그냥 그 나서는 게 이제 인터넷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아프리카 TV 예. 예, 그것만 좀 방송을 했었는데 참
참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참 많이 지금 안 되나 취재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그냥 나눠보면 다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위에서 다 편집되고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취재를 하셔도 일단 뭐 앞부분 서두만 나오다거나 아니면 어머니들 뭐 통곡해서 쓰러지는데 울음소리만 조금 나온다거나 예. 그런 게 이제 팽목항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었고요. 저번에 이제 KBS 사태, MBC 사태도 다 아시죠? 예. 네, 그것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진상규명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네. 그리고 여러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고 한데 유가족분 중에서 그 대표로서 지금 인터뷰에서 대표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지금 유가족분들에게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사항을 하나 뽑아 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기소권하고 수사권이죠. 특별법에서. 예, 그게 돼야지 진상규명, 철저한 진상규명, 예, 성역 없는 조사. 예, 그래서 뭐 책임자 처벌해서 안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예, 뭐 제일 첫 번째로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 예. 그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이 자료인데 여기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그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진상규명 가장 먼저 하셨는데 네. 나머지 의견들 그리고 나머지 그 특별법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네. 혹시 어떠한 생각 드시는지 이게 지금 유가족분들이랑 서로 상의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변호사 단체에서 이거를 변호사하고요. 저희 유가족 대표진하고 예, 다 얘기를 다 한 거죠. 저는 제 대표진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뭐 그래서 자세하게 뭐 이건 아닌데 기본적인 거는 알죠. 다 들었고요. 뭐 그래서 뭐 여야 그 인원수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 뭐 여당에서는 뭐 3분의 2 가반수를 넘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걔네 말은 이제 뭐 5대 5대 3 그렇게 해가지고 가반수를 넘는다 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가반수가 안 넘자 아니 3분의 2가 넘어야지 뭐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여당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또 여기서 문제됐던 게 하나가 대학 특례 입학 네, 대학 특례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고3 지금 현재 고3생들에 대한 어떤 특혜 이런 혜택에 대해서 참 찬반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예. 뭐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는데 뭐 저희가 일단 뭐 그거는 유가족이 아니잖아요. 딱 보시기에 그냥 고3 학생들 뭐 근데 학교 단원고라는 예. 그 취지가 있지만은 예. 거기 아마 어느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셨겠는데 그거를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마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게 들어갔는데 뭐 저희 유가족 입장은 아니. 그렇다면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상규명을 가장 첫 번째로 꼽으시고 사실 지금 제가 인터뷰할 때 느끼는 네. 느낌이 진상규명 외에는 사실 별다른 그런 관심을 네, 보이고 관심 계시지 없어요. 않으신 것 같아요. 유가족. 네. 다른 유가족 여러분들도 다른 유가족분들도 혹시 어떤 이 특별법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유가족분들도 어떤 생각을 그거는 뭐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죠. 뭐 제 생각은 일단은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국 여론방송이랑 했던 인터뷰 내용 말고요. 네. 그 외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은 저희가 여기 세월호 유가족이 여기에서 단식 농성은 아니고 단식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너무 이렇게 그 비판적으로만 보시는 시선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 국민들이 좀 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세월호 유가족만이 아니라 특별법은 전 국민 앞으로 좀 어린 학생들을 하고 뭐 어린 학생만 아니라 전 국민 상대로 된 특별법이지 예. 세월호만의 특별법이 아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뭐 관철될 때까지 계속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 말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와 인터뷰를 나눴던 분은 지금 유가족분들이시고 단식 투쟁 중이셔서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한 분을 대표로 해서 어렵게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들과도 인터뷰를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단식 투쟁 중인 분을 더 이상 또 다른 분을 또 인터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금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영상 편집 그리고 또 기타 그 자료 화면을 감독하고 계신 분이 지금 모셨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가족대책위 기록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종천입니다. 네. 지금 김종천 선생님께서는 제 기록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영상 그리고 그 보도자료 정도로 말씀해도 제가 되나요? 아니, 그 기록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수집, 영상뿐만이 아니라 예. 수집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록 관련해서 지금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계시고 총괄하고 계신데 제가 드릴 첫 번째 질문은 참 여러 장소가 많습니다. 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이곳 광화문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족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 지금의 가족들의 절박한 상황, 절박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실제로 저도 이곳에 앉아 있지만 사실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땀을 주룩주룩 흘리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다른 단체나 혹시 후원을 받고 계신 곳이 있으신지요? 몇몇 분들한테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기록과 관련돼 있어서는 예. 그 이제 원하지 않던 이런 물리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몇몇 군데에서 후원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록 담당으로 하고 계시니까 기록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지금 총괄적인 전체적인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기록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이 유가족분들과 지금 이 호소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정부의 국가의 그 핵심 기록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삭제되거나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이후에 기록과 관련돼 있어서는 어떤 그 전형적인 관리 이 체계가 없어졌습니다. 일제 시대 이후에. 네, 현재까지 그래서 그러니까는 누구나가 아니고 그 요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자의적인 판단하에 삭제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것이 현재까지 이제 오는 일제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시스템인데 물론 이제 그 자료라는 것이 현재 있는 사람에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이 자료라는 것은 후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례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독립운동 유공자들이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여지껏 해방 후 60년이 지나도 그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들이 그것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예. 이런 안타까운 사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예. 근데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 있어서도 안타깝게도 유족들이 진실을 규명해내야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핵심 기록물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유족이 그 진실을 해내야 되는 똑같은 상황이 100년 전이나 현재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과 관련돼 있어서 사회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갈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록과 관련돼서 지금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기록들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실패해서 이렇게 단식 투쟁까지 하게 되셨을 텐데요. 어떤 시도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할 것과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유지할 것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혹시 들으셨던 적은 있으셨는지? 그 이유도 명백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요. 그런 시도를 혹시 횟수를 기억하시는지요? 근데 기록학회 쪽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서 예. 그 몇 차례 이제 저희 이제 기록학회 분들이 2차례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가족 대책위에서 그 한 차례 했었던 걸로 한 차례 이상 했던 것 같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몇 차례 그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 공개와 기록 보존과 관련돼 있어서. 그렇다면 거부를 당한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정부 측에서 이런 기록물 정말 상황별로 잘 편집이 않는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왜 거부하는 건가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은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숨기려 하려는 예. 이게 관행 아닌 전통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18과 관련해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됐고 4.3 항쟁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뭐 4.19도 마찬가지였고 그 정부가 그 자료를 제대로 어딘가에만 보관했더라면 그 후대의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그것을 증명해내지 않아도 될 사항들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오랜 동안 6.25도 마찬가지고 매번 사건을 자료를 파기하거나 숨기거나 왜곡했던 그 잘못된 관행과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죠. 현재까지도. 그렇다면 이번엔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족 측면에서 그리고 정치권의 측면에서 여당 야당의 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의견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법이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유가족이 말씀하시는 또는 유가족의 정서는 예.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런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예. 그러한 더 이상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예. 그러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그 야만적인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철저히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는 방법 방식을 찾아내자고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가족의 그 지켜봤을 때. 예. 그렇다면 정치권에 대한 의견, 정치권들도 정치인들, 정치 국회의원들도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유가족분들과 비슷한 방향으로 갔던 사안 등도 있는데요. 정치권의 의견을 보셨을 때는 어떤 심정이 드시는지, 어떤 심정이신지요?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제 가기 위해서는 4.16 이전 사회로 갈 것이냐, 4.16 이후의 사회로 갈 거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정치권은 4.16 이전의 관행으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16 이전의 정치적 관행, 법률적 관행으로는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4.16 이전 사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존의 관료사회 법 계신 분들은 기존의 관행으로 특별법을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행이라고 계속 역설을 하셔서 관행의 어떤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수사권과 관련돼 있어서 예. 그 지금의 이런 검찰 뭐 기타 등등 이것과 충돌되고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대표적으로 보면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세월호 관련해서 학생들의 어떤 특혜 그리고 보상금 문제가 루머로 그리고 뉴스로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것을 가족이 주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누구보다는 잘 알고 있는데 가족이 주장하는 의견은 아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예. 그거는 상식적 사회라고 한다면 예. 그들이 주장하지 않아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근데 가족들은 그것을 일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나 어떤 보상금에 대해서 일체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예. 그런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해줘야 될 것을 예. 이게 저는 제가 안산에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봄이라는 우리 이제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봄이를 사랑하는 친구는 지금 성적이 곤두박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 다는 아니지만 예. 그럼 그 친구는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그 친구 근데 그 봄이의 죽음을 외면하는 친구는 성적이 똑같이 지금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성적의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안산에 있는 친구들은 특히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적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가족들이 주장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건 사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성적이 제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고 나중에 사회 지도층이 될 겁니다. 예. 그럼 이번에 세월호 사고로 숨진 친구들은 성적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예. 묻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줄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근데 일체 이것과 관련돼서 가족들은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 사회라면
고민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아, 가족분들은 일체 이 학생들에 대한 특혜나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 일절 거론을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여론이나 주변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 굳이 짚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비정상적인 지금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부의 악의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요.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인가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오셔서 좀 충돌 아닌 충돌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에는 주장은 있을 수, 그러니까는 그 대한민국이 100명이라고 100가지의 의견이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한 가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유가족들이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도 그 의견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비해서 뭐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도 예, 있고 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저는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의견이 뭐 존중받아야 될 건지 존중받지 않아야 될 건지 판단은 국민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지난번처럼 폭력적으로 그 이제 여기 들어와서 서명 받는 분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다거나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서명하는 분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느닷없이 와서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 게 계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런 주장들 그리고 뭐 학생들이 무슨 의사자냐 근데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특혜나 보상금의 문제가 아닌 진실 규명인데 그분들도 그것을 혹시 알고서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전혀 모른 채 하셨던 건지는 파악이 가능하셨던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당시 상황 좀 조금 묘사를 해주시면 어떠신지. 그러니까 여기에 피켓이나 보면은 예. 그 단 한 줄 그 어디에도 보상금과 의사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그리고 이 어느 공간에도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예.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야 니네가 여기 이렇게 써놨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디 근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 대책위에서 어디 단 한 줄이라도 명시적인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무 팩트 없이 느닷없이 와서 제가 알고 있는 가족 대책의 주장에 그 어느 문항에도 그 주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왜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법안 제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이 유가족분들이 지금 서명 호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 오셨는지 혹시 짐작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계신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부 악의적인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인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는 A라는 사람이 주장하지 않았는데 네.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더라. 이것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게 되면은 그 제3자 C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예. 이게 노이즈 마케팅의 핵심 아닙니까? 예. 저는 그래서 악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주장을 B라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혹시 그 악의적인 주장에 대한 배우 세력이나 혹은 그 배우 인물에 대해서는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뭐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와 이야기했던 부분 말고요.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 일제 시대 이후 그 이제 나라를 지켰던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의 기록이 삭제되거나 불분명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정의롭지 못한 이러한 그 관행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이건 누구나 꿈꾸는데 이제 그것의 하나는 이 304명의 죽음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낼 것이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18 대구 참사 국민 모두 아시겠지만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유족들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4.16 참사로 인해서 304명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존중받을 것이냐는 어떻게 기억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기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억된다고 한다면은 그 길이 저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길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취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101번째 4월 16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01번째 시즌2 4월 16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앞으로 100일 1000일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이없고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294명의 희생자들과 희생자들의 명복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0분의 실종자들의 조속 귀환을 기원하는 묵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잘 아시다시피 어제 새벽 약 3시경까지 바로 이 옆에서 저희 가족과 시민들과 함께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고 심각한 대치 상황이 펼쳐지다가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원과 안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혜진 위원장님께서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경찰 규탄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어제 경찰의 행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우리는 경찰이 정말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풀어서 유병원을 잡겠다고 했지만 그게 결국은 쇼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조와 수사에 무능한 경찰이 어제 보여준 그 기민한 대응은 정말로 이 나라 경찰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을 불허했습니다. 그 행진을 불허한 이유는 이곳이 주요 도로이고 그리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도로는 무수히 많은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도 달려가는 곳이고 국가가 카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면서 국군의 날 행진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도로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유로 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만드는 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경찰은 주요 도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통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바로 정권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찰은 시청 광장에서 나오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분들이 보시는 이 광화문 광장 내거리를 전체를 차벽으로 막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가족분들이 지나시는 저 앞쪽 KT 쪽 길 입구를 병력으로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동상 앞에서도 병력이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에게조차도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유가족들을 그리고 광화문을 고립시키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권의 안전뿐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이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공권력이 아니라 정권의 안전을 위하는 사사로운 권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아마도 많은 경찰분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지나실 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경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일에 동원되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는 공권력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오히려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많은 경찰들이 오히려 반성하고 잘못된 명령에 과감하게 불복종하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는 길을 반드시 열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은 통제하고 가로막고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 더불어 하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행진하는 길을 보호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부안전위원회 공정위원장이신 김혜진 위원장이셨습니다. 이번에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중 교수님께서 저희 4.16 특별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가르치고 있는 이호중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 7월 9일 우리 희생자 가족분들의 의지와 또 350만이 넘는 서명을 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4.16 특별법 제정안을 국민청원안으로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도록 참사의 원인,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무능함과 책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진실이라고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확하고 철저한 진실규명만이 이 참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특별법이 법 체계를 교란시킨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속 미루고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